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자, DI가 지금 지난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HBM 장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는 어딥니까? 한미 반도체.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좋아요? 실적 볼까요? 안 좋죠. 그렇죠? 올해는 개선되는 상황이 나온다. 1,500억 정도의 예상 이익이 잡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500억의 이익을 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4조예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빨라요? 실적이 올라가는 게 빨라요? 실적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DI를 다시 보자고요. DI가 올라가는 부분은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한미 반도체를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근데 지금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죠. 이란, 이스라엘의 드론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미증시가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 금요일 날 많이 빠진 상황을 보면 반도체 쪽이 대거 하락 전환이 되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지금 실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속슬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빠졌고요. 델 5%, 서버만 찌고 있죠. ARM 3%,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면 거의 대부분 하락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지고, 인텔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어플라이드 빠지고, AMD 빠지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뭐 애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니까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IT 쪽, 반도체 쪽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시장을 끌어내리려면 반도체 쪽에 빠져야 되는 거.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였나요? 아니요. 안 꺾였어. 그러면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란이 중동 불안을 다시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있어요. 애초에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유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세요. 85달러로 끝났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뭐 100불 간에 120불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유가에 대한 부분은요. 한 80불 60에서 80불을 이 기준해서 80불 이상 가려면 무언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60불 이하로 떨어지려면 무언가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되게 뭐 수요가 폭발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80불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유가의 일반적인 변동폭 등락폭이라고 볼 수 있고 60불까지 떨어지면 뭐 수요도나 경기 뭐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 그쵸? 80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다는 건 단순 불안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를 꺾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위험이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늦춰진다고 하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경기가 아직까지 버틸만 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안 빠진 겁니다. 미증시가 안 빠졌다는 건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지금 미증시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고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좋았었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 제가 굳이 꺼내는 게 한미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 한국 시장에서 대장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덧붙여서 대형주까지 본다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콜테스트에 들어가는 뭐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그렇죠? 이쪽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상황, 고가 돌파하는 상황을 딱 분위기를 잡고 나니까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뒤따라서 어떻게 돼요? 강세 보이죠. 근데 거기서 더 작은 종목들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DI가 지금 HBM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납품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가 올라간다니까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가는 먼저 반영한 선반영한다. 이게 핵심이. 이것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내 계좌 수익, 그렇죠. 한 3개월 반 정도 됐죠. 500%가 넘어요. 계좌 수익입니다. 이거 종목 수익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저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자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파하는 구간 KSP 그리고 TSE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타점 다 나와 있죠. 4%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즉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하는 것, 선반영, 가격이 먼저 뜬다. 이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직 매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과정이잖아요. 제가 매도를 끝마친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의아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완료된 매매 있죠. 제가 실제 계좌 수익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완료된 매매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이에요. AI 반도체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75% 며칠 3일 그렇죠? 이게 업종별로 터진다고요. 그리고 DI 관련돼서 이쪽 구간의 시세를 제가 못 먹었어요. 저 먼저 팔았거든요. 여기에. 근데 몇 프로 먹었어요? 26%. 그 전에 돌파하는 구간, 또 돌파하는 구간 몇 프로? 18%, 22%.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내가 이해해야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DI가 아마 월요일 날 이렇게 좀 하락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 구간에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점은 실시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TSE, KSP 전부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나 그런 부분을 잡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을 제가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그리고 DI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답이 명확하죠.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철저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보잖아요. 명확하게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DI가 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쪽이 강해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중동 불안. AI 반도체 수요하고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림목에 지나지 않는다. 눌림목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 타점을 보면 제가 다 아까 전에 공유를 했죠.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DI를 봤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외적인 요인으로 딱 때려서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제 타점을 다 보여드렸는데 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저가를 잡지 않겠다는 거죠.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고가를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보셨죠? 이 정도의 수익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리 뭐 앞으로 뭐 변화하는 뭐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 이거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왜 떨어졌는지 그 내용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 타점 보셨죠? 2주 안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 불안하죠. 다음 주 불안한 구간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한미반도체나 이런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거다. 왜? 가격이 먼저 좋은 부분을 반영하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 매매를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호재거리, 앞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